르세라핌 은채 영상에 후원해주신 구선영님, 주간 뉴스 영상에 후원해주신 스윗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람입니다. 최근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핑크가 빌보드 200 1위, 초동음반 판매량 154만 장으로 K-팝 걸그룹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출하량을 기준으로 삼는 서클 차트에 따르면 약 214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소식에 곧 걸그룹 최초의 더블 밀리언셀러 탄생이 예고되고 있죠. 이는 블랙핑크의 인기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온라인 스트리밍과 디지털 판매량을 기준으로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지역에서 집계하는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블랙핑크의 셧다운이 1위, 핑크베놈이 2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블랙핑크가 가진 세계적인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관심이 블랙핑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K-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올해 4세대 걸그룹의 초동음반 판매량을 통해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데뷔 걸그룹들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1월 케플러가 초동 약 20만 장, 2월 에드마레로 데뷔한 엠믹스가 초동 약 22만 장, 5월 피어레스로 데뷔한 르세라핌이 초동 약 30만 장, 8월 뉴진스로 데뷔한 뉴진스가 초동 약 31만 장으로 놀라움을 주었죠. 거기에 4세대 걸그룹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이브가 애프터라이크로 초동 약 90만 장, 에스파가 걸스로 초동 밀리언셀러라는 믿기지 않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너무 큰 수치의 음반 판매량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정도 수치가 인기 있는 그룹이고 주목받는 신인이라면 당연히 받는 수치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세대 레전드 걸그룹인 소녀시대도 이전 앨범인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까지 한 번도 초동 판매량이 10만 장을 넘긴 적이 없었고 2019년까지 초동 20만 장을 넘기는 걸그룹이 없었으며 2020년이 돼서야 인기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 아이즈원, 블랙핑크를 중심으로 초동 약 30만 장을 넘기기 시작했죠. 그렇기에 2020년에 블랙핑크가 정규 1집 더 앨범으로 세운 초동 약 68만 장이 다시는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데뷔한 4세대 걸그룹의 초동 판매량을 보고 계속해서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죠. 특히 오랜 K-팝 팬들에게는 중국의 팬덤 규제로 중국 공동구매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엄청난 수치의 앨범 판매량이 나오니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21년에는 중국에서 연예계 정화운동을 벌이며 중국 내 K-팝 팬클럽에게도 많은 규제를 했었는데요. 중국 배우의 대리모 출산 및 아이유기와 탈세 논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청춘유닛3 유제품 무단 투기 논란, 엑소 출신 중국인 가수 크리스 우의 성범죄 혐의 및 마약 의혹 등 중국 연예계에서 많은 문제가 터지며 시작된 규제였었죠. 규제 내용에는 미성년자가 연예인에게 돈을 쓰는 행위 금지, 팬덤에서 연예인을 위한 자금 모금 금지, 팬덤 소비 동력 금지, 모든 음원 사이트 계정 1음원 구매 제한 등 K-팝에도 영향이 갈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음반 구매 비율이 크다고 알고 있던 K-팝 팬들은 K-팝 아이돌들의 음반 판매량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블랙핑크의 정규 1집 더 앨범의 초동 판매량 약 68만 장 중 무려 약 50만 장이 중국의 음반 공동구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공동구매 영수증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과거에는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많은 그룹들의 음반 판매량에 중국의 음반 공동구매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K-팝 팬들에게는 오히려 늘어난 음반 판매량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규제를 시작한 21년에는 이미 K-팝 음반 판매 시장이 많이 변한 상태였는데요. 21년 K-팝 음반 판매량이 약 6천만 장으로 증가했지만 오히려 중국으로의 음반 수출 비율은 약 6%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높은 음반 판매량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실 K-팝 아이돌들의 음반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국내 팬들은 자꾸 일본으로 진출하는 아이돌의 행보에 아쉬워한 적이 많은데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음반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위의 음반 시장이 일본이기 때문이죠. 특히 실물 음반 판매로만 제한하면 일본은 세계 1위의 음반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K-팝 아이돌들은 해외 진출을 생각할 때 가까우면서도 가장 시장이 큰 일본을 제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1위의 음반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형 기획사들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도전했던 것인데요. 이런 도전이 결국 성공을 거두며 2012년에는 겨우 2.2%에 불과하던 미국의 비중이 21년에는 무려 약 1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팝 아이돌들의 빌보드 200 진입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었죠.
빌보드 200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장르의 앨범, EP 판매량 및 스트리밍을 총 집계하는 차트로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데요. 방탄소년단은 2018년부터 내는 앨범마다 빌보드 200 차트의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슈퍼엠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슈퍼엠, 스트레이키즈의 오디너리, 블랙핑크의 본핑크가 빌보드 200 차트의 1위를 기록했죠. 2021년까지는 빌보드 200 차트 탑10 안에 들어가는 K-팝 아이돌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몬스타엑스, NCT 127과 NCT, 블랙핑크, 트와이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슈퍼엠만이 빌보드 200의 탑10 안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인 올해 방탄소년단,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의 1위뿐만 아니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트와이스와 나연의 솔로 앨범, 에스파, 있지, 에이티즈, 엔하이픈, NCT 127까지 수많은 K-팝 아이돌 그룹들이 빌보드 200 탑10에 들었는데요. 그만큼 미국 내 K-팝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국제 음반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실물 음반 시장은 매년 감소하여 줄어드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왜 K-팝 아이돌들의 음반 판매량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늘어가고 있을까요? 국내 K-팝 팬들이 앨범을 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앨범으로 음악만 듣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갔고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팬들이 앨범을 구매하는 이유는 굿즈처럼 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K-팝 아이돌들의 앨범의 구성품들은 정말 화려하죠. 이번 블랙핑크 본핑크의 구성품만 봐도 가사집, 포토북, 라지 포토카드, 셀피 포토카드, 포스터카드, 스티커, 인스턴트 필름 등 다양한 굿즈가 들어있어 팬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멤버별 포토카드는 K-팝 팬들의 수집욕을 불러일으켜 여러 장의 앨범을 사게 만들기도 하죠. 앨범의 포토카드를 처음으로 만들어 넣은 것은 소녀시대의 정규 2집 5인데요. 이로 인해 소녀시대는 약 18만 장의 판매를 기록하며 2010년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걸그룹 최초로 음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후 K-팝 아이돌 앨범에서 포토카드가 필수 구성품이 되기도 했고요. 포토카드뿐만 아니라 앨범도 여러 버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간단한 구성품으로 구성된 주얼 CD로 나오기도 하면서 팬들의 수집욕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의 이런 상술에 팬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앨범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팬사인회에 응모하여 팬사인회에 당첨될 확률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앨범 판매량이 K-팝 아이돌의 인기 지표로 이용되기도 하고 음악방송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점수를 내기 때문에 팬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해 더 많은 앨범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같은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해외 팬들이 더욱 많은 음반을 구매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해외 팬들이 K-팝 아이돌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월드 투어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든 월드 투어가 사라지면서 투어에 참가하는 비용이 앨범과 굿즈를 판매하는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해외 팬들도 팬데믹 상황에서 영상통화 팬미팅으로 응모할 수 있게 되며 더욱 구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죽어가던 음반 시장을 더욱 살리게 되었고 전 세계 2위의 음반 CD 시장이 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2022년 K-팝 아이돌들이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보이는 것에 많은 팬들이 놀라며 사재기 의심까지 받는 아이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의심을 하기에는 K-팝의 시장이 전 세계로 너무 커져버린 것 같죠? 수많은 아이돌들이 국내에서만 활동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아 더 많은 아이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